송은재TV 시작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죠. 이제 어제 만찬을 가졌습니다. 저녁 자리를.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직자 20명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만나자,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컨디션도 이제 좀 좋아진 것 같았다, 참석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호흡을 같이 했으니까, 총선 때 정말 고생을 했으니까 종종 같이 보면서 교류하자, 당직자들과 한번 만나겠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도 했죠. 특별한 추억이 있는 멤버들이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선거기간 함께 해줘서 고맙다, 요새는 시간도 많다,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내고 있다, 또 많은 것을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다 저렇다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든 또 왜곡될 수 있으니까 말을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제는 가수 김은국 씨에 대해서 죄송하다, 한번 곧 보자, 김은국 씨가 많은 불만을 토로를 했죠, 방송에서. 열심히 총선에서 뛰었는데 김은국 씨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 없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또 문자를 보내서 김은국 씨에게 죄송하고 곧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갈피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물론 한동훈도 이제 자신이 이렇게 당직자들과 식사를 하면 이게 또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것이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당직자들과 만나고 또 비대위원들과도 만났습니다. 가수 김은국 씨에게도 고맙다라고 인사도 했고, 이런 것들이 지지자들 또 국민들에게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 한동훈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비롯해서 비대위원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하기 힘들다,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전국 판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는 정말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될 것도 안 되고 또 안 될 것도 되기도 합니다. 지금 총선 이후에 전국의 판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뭘 바꾸느냐? 국정 기조를 바꾸느냐? 아닙니다. 국민들과의 소통,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면 윤석열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하다가 곧바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한 것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어도 지지층의 비난은 없어야 한다. 정권 교체를 해낸 그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윤 대통령의 장점입니다. 바꾸라고 하면 국민들 앞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다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바꾸지 못할 게 있다. 정치 개혁입니다. 지금의 정치판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정치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윤 대통령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욱 느끼는 것이다. 이 정치판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발짝도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 정치판을 갈아엎고 지금 여러 가지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 개혁을 해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성공 여부를 떠나서 심지어 윤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구속되는 일이 있더라도 정치개혁, 우리 국정개혁은 해야 한다. 이건 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 국정에 임하는 태도, 뭐든지 바꾸라 하면 다 바꾸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죠. 브랜드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 이제 총선 이후에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 당장 이재명은 이제 특검이라든지 각종 특별법,
이 법안 제정을 통해서 국회 권력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조기 단축,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노리고 나섰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언제 구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를 단축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재명의 판단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뽑아야 하고 당 지도부도 뽑아야 합니다. 이재명 조국을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권 또 사법부에서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정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당장 이재명의 저 특검 법안들, 저 법안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저런 특검 법안을 내세우는 것은 윤 대통령이 한 말처럼 이제 이재명이 검찰권을 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사권을 직접 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검사를 이재명이 임명을 해서 자신이 임명한 검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야당 대표, 피의자, 더 나아가서 이제 검찰권을 자기 손으로 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사권을 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앞뒤 볼 것도 없이 거부권입니다. 문제는 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28일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 최상병 특검법, 28일 국민의힘에서 17명이 반란표를 던지면 이 법안 그대로 이제는 확정이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다음 달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법을 또 이재명이 통과를 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법안으로 확정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반란표 8표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의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 확고합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과 소통이 되면서도 완전히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보완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생해야 합니다. 김웅을 비롯해서 안철수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합니다. 유승민이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계속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윤 대통령을 비난하더니 요즘은 윤 대통령을 또 감싸는 것처럼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부 쇼입니다. 거짓 쇼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문재인의 사냥개라고 하면 그게 한동훈을 욕하는 것만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것입니다. 홍준표의 태도입니다. 홍준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런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제압해야 합니다. 홍준표, 유승민을 제압은 하면서도 한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려워지고 여기에서 정치력이 필요하고 윤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한동훈의 답은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동훈이 지난 총선 100일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후회가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화합해야 할 때 쓸데없이 들이받은 것, 또 정말 윤석열 정부에 들이받아야 할 때 제대로 들이받지 못한 것, 그래서 이 전략도 좀 오락가락했던 것, 여러 가지 후회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건대 지난 총선에 한동훈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능숙한 정치인은 아니었고 또 능숙한 정치인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치하는 한동훈이 되어야 합니다.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고 싶을 겁니다. 또 출마를 해야 합니다. 출마를 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이 검사 출신, 특수부 검사 출신, 이 엘리트들이 정치를 하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고 한동훈이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지난 40-50년 동안 우리 정치권에 쌓이고 쌓인 적폐, 정말 말 그대로 적폐입니다. 저 비리로 얼룩진 저 정치 권력을 완전히 법적으로 처벌하고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게 저는 지금의 정치,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불렀고 그래서 한동훈을 불렀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계속되어야 한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보수 우파는 계속해서 민주당 좌파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으로, 이 정치 개혁으로 가지고 정권 재창출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정치하는 대통령에 걸맞게 정치하는 한동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먼저 보수 우파, 윤석열 지지, 한동훈 지지로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획책한 사람들도 있고 이 이간질을 시도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굴복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한동훈 다시 케미가 살아나야 합니다. 지난 총선을 뭐 이런저런 많은 분석을 합니다. 패인을 분석합니다. 저는 딱 한마디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케미가 실패한 것입니다. 조화는 무조건 찬성하고 손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결별도 하고, 때로는 차별화도 하고, 때로는 한몸도 되고, 이게 조화지 않습니까? 생산적인 보완관계, 당정관계,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동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이 내야 될 메시지는 뭐 가수 김은국 씨에게 죄송하다라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당직자들도 만나야 하고 비대위원들도 만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관계 설정입니다. 흔히 기자들을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이렇게 기자를 대해야 한다. 정치권, 정치인사와 기자들의 관계가 윤 대통령과 이제 한 몸도 되어야 하고 차별화도 되어야 합니다. 뭐 어렵습니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해 나가야 한다. 그게 정치하는 한동훈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한동훈과 비대위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할 것이냐. 그게 윤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과의 이 관계 재설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메시지를 던질 때다. 윤 대통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태도만 바꿀 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정치 개혁, 한동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한동훈이 이제 자질을 갖췄느냐? 한동훈이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이제 그 초청에 어떻게 응할 것이냐. 이게 필요한 이유는 지금 보수 우파 국민의힘 지지층이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이걸 다시 합해야 합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케미. 그래서 그 지지층이 전부 하나로 뭉치지 않는 한 당장 이재명의 특검 공격에 저 특검 공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그건 이재명이 수사 권력까지 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보수파 지지층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고 그 메시지에 가장 급한 것은 윤석열, 한동훈 케미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동훈이 이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정치권을 향해서 지지층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지층입니다. 이럴 때는 어려울 때는 지지층입니다. 한동훈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을 향해서 한동훈이 다시 한번 총선에서의 사과, 다시 한번 뭉쳐야 한다. 우리 정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총선에서 보여준 한동훈의 진정성, 한동훈의 사심 없는 진정성을 믿지 않는 지지층은 없습니다. 문제는 한동훈의 정치력입니다. 이제 그 정치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지지층에게 사과도 하고 지지층을 다독거리기도 하고 지지층이 다시 뭉쳐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고 이제는 뭐 노련한 모습도 보일 때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시급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그 다음 지지층에 대한 한동훈의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한동훈이 각종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한동훈의 정치가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냐.
전당대회에 한동훈이 나오게 되면 정말 뭐 불필요한 유승민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자범들이 사라질 것이다, 의미 없어질 것이다 라는 확고한 윤 대통령과 같은 정치하는 한동훈의 비전이 나와야 합니다. 지지층들이 또 국민들이 한동훈의 진정성은 봤습니다. 한동훈의 정치력을 보고 싶습니다. 정치는 이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지층이 볼 때 정치는, 이기지 못하는 정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고 지지자들이 지지를 보내줄 때는 이기라는 것입니다. 저 이재명을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한동훈 개인을 위해서 쓰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제압하고 정치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한동훈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한동훈이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한동훈 스스로 윤 대통령, 지지층, 미래 비전에 대한 이 부분 한동훈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헤쳐나가면 윤 대통령, 지지층, 그 다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정말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바람 같은 것입니다. 뭐 한 달 안에도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과는 또 달리 이 정치인에 대한 지지, 이 지지는 빨리 바뀝니다. 그 부분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연예인은 개인적으로 나훈아, 가수 나훈아, 이미자 씨는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 있습니다. 뭐 나훈아, 이미자 씨는 뭐 무슨 짓을 해도, 행동을 해도 끝까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기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도구입니다. 도구. 보수우파 국민들이 우리나라라, 만들고 싶은 우리나라, 우리 국정, 거기에 쓰여진 도구들입니다. 윤석열 마찬가지고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은 선거가 있으면 언제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구로 써달라고. 유권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국정, 그 정치에 도구로 자신을 써달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말 그대로 도구입니다. 유권자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움직여야 합니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전당대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뭐 어떤 이야기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여전히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케미, 이 지지하고 있는 이 지지층에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그 다음 한동훈의 비전이 이제는 묻어나야 합니다. 정치하는 한동훈의 비전. 국민의힘 지지층 대다수가, 합리적인 국민 대다수가 정말 정치하는 한동훈의 비전은 무엇일까? 윤 대통령의 비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그 기본적인 생각, 자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게 윤 대통령의 매력입니다. 또 정치적 매력이죠.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에게 묻고 있는 지점입니다. 한동훈이 늦지 않게 응답하는 것. 그게 한동훈의 의무자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